네, 이번에는 케빈 두란트 연장 계약 소식입니다. 케빈 두란트가 휴스턴 로켓츠 합류한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만족감을 표시를 많이 했고 연장 계약을 할 거라 그랬는데 팀도 거기에 부응해서 연장 계약을 해줬고, 그리고 거기 또 특히나 이제 그 의미가 있는 건 페이컷을 상당한 페이컷을 했다는 거죠. 페이컷을 했으니까 듀란트에게 이제 지불해야 될 금액을 아꼈기 때문에 휴스턴 로켓츠는 이제 좀 더 좋은 선수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샴스가 일단 발표한 내용 잠깐 살펴본 다음에 NBA.com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케빈 듀란트가 이제 옵션을 포함하게 되면, 선수 옵션을 포함하게 되면 27년 28 시즌까지, 27, 28 시즌까지 휴스턴 로켓츠 소속 선수로 뛸 수가 있고요. 듀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1억 2천만 불 연장 계약이 가능을 했었는데 페이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희생을 해가지고 한 3천만 불 가까이 줄여 주었어요. 줄여 주어가지고 양쪽이 이제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를 얻었다. 듀란트 입장에서는 돈은 조금 손해를 보지만 프랜차이즈가 워낙 좋으니까 자기의 그 경력상에서 우승을 추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좀 좋은 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아름답게 뭐 이렇게 선수 생활을 마지막 끝에도 뭐 자기 장점을 충분히 보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휴스턴 입장에서는 듀란트와 같은 이제 4쿼터의 슈퍼스타급 에이스, 휴스턴 로켓츠가 이제 4쿼터에 최종적으로 공을 맡길 수 있는 어떤 선수, 그 믿을 만한 선수가 부족했던 거는 지난 시즌 사실이었고, 그래서 정규 시즌 2위 성적이었지만 1라운드에 탈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듀란트가 꼭 필요한 조각은 맞았고, 양측이 좀 서로 좋은 어떤 결론이 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듀란트는 지금 최고 그 통산 그 연봉, 벌었는 연봉이 최고 많은 선수로 그 기록을 유지하게 됩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좀 비슷한데요. 듀란트 같은 경우는 5억 9,820만 불이고, 르브론 같은 경우는 5억 8,390만 불이니까 한 1,500만 불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르브론 제임스가 뭐 과연 얼마나 오래 더, 뭐 듀란트보다 더 선수 생활을 오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 자체, 최종 결과 자체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케빈 듀란트하고 르브론 제임스는 거의 뭐 20년 가까이 NBA를 지배해 오고 있는 선수고, 연봉 면에서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듀란트가 이제 그렇게 2년 연장 계약을 하게 되면서 선수 옵션까지 포함하게 되면 3년 동안 1억 4,470만 불, 이고 올해 연봉은 5,470만 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2년 동안은 이제 4,500만 불 정도로 보면 연봉이 깎였죠. 예. 뭐그 정말 뭐 평생에 그 구경하기도 힘든 정도의 어떤 더 1,000만 불 가까운 연봉, 그게 이제 어, 감수를 듀란트가 한다. 그걸 덜 받는 걸 감수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듀란트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그 7월에 엄청난 그 트레이드, 엄청나게 거대한 트레이드, 그 트레이드로 휴스턴 로켓츠로 왔고, 휴스턴은 이제 잃어버린 자원들이 이제 제일런 그린, 딜런 브룩스, 그리고 10번 픽, 카만 말라치, 그리고 2라운드 픽인 뭐 라시어 플러닝, 플레밍, 라시어 플레밍, 그리고 코비 브레아, 뭐 이런 어, 픽이 뭐 한 3개 정도 선수 드래프트 된 거. 그러니까 결국 한 선수 한 5명 정도가 이제 피닉스 선주로 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듀란트가 지난 시즌 정규 시즌 2위 팀인 휴스턴 로켓츠에 듀란트가 이렇게 합류를 하면서
서부 지구에서 이제 우승 후보 팀으로 바로 뛰어오르게 됩니다. 지난 시즌에는 뭐 정규 시즌 2위기는 했지만 그 휴스턴 로켓츠를 우승 후보로 보는 팀은 결코 없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듀란트 한 명 합류함으로 인해서 그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잘 채워져 버리는, 바로 잘 채워져 버리는, 그만큼 이제 듀란트의 효용 가치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고, 듀란트는 2번 우승을 했고 그리고 2번 파이널 MVP를 받았고, 휴스턴 로켓츠는 이제 엘프런 생군 그리고 아멘 톰슨 이렇게 주축으로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이제 케빈 듀란트가 합류됐고, 그리고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도 듀란트를 굉장히 잘 따르면서 듀란트의 모든 걸 어떤 이렇게 배우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연습 시간도 뭐 팀에 얘기를 해서 듀란트 바로 가까이에 붙여달라고 해서 그 둘이 이제 그냥 쌍둥이처럼 붙어 다니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이제 휴스턴 로켓츠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뭐 기존의 선수들도 뭐 생군이나 톰슨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듀란트가 이제 휴스턴이 마지막 4쿼터 클러치 타임을 지배하기 위해 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시즌 우승을 한번 노려볼 만한 상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NBA닷컴 기사는 뭐 그 샴스가 워낙 잘 내용을 요약을 해줘서 좀 비슷하게 이제 좀 살이 더 붙은 정도인데요. 일단 우선 휴스턴 로켓츠는 생군 듀란트 이렇게가 보이고, 아멘 톰슨이 이 두 사람보다 더 뛰어난 활약을 보일 수도 있겠죠. 예, 어느 순간 뛰는 그래서 이 트리오가 일단 주축이고, 그렇다고 뭐 그 이외의 선수들이 또 많이 급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감독이 워낙 유능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메 우도카 감독이기 때문에 로켓츠는 한 당분간 한 3, 4년 이렇게는 상당히 어떤 황금기를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케빈 듀란트의 계약은 그냥 장기적으로 그 휴스턴 로켓츠와 케빈 듀란트가 같이 간다, 그 의미와, 그리고 3천만 불의 페이컷, 3천만 불 이상의 페이컷, 그걸 이제 듀란트가 이제 통 크게 써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년 남아있는 그 계약에서 2년이 추가가 되었다. 그리고 2년짜리 계약인데 이제 마지막 해는 옵션이니까 사실 확실한 계약은, 확실한 그 계약 기간은 2년 플러스 1 옵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듀란트가 앞으로 휴스턴에서 2년 플러스 1을 뛸 수 있다. 2년 혹은 3년을 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듀란트는 어쨌든 그 27, 28 시즌까지 옵션을 선택하면 갈 수 있고, 듀란트는 이제 올림픽 우승도 4번 했어요. 4번. 그리고 28년도에도 좀 이 정도면 뛸 수 있지 않나. 예, 요런 또 생각을 또 해보고 있는 상태고, 듀란트의 어떤 에이징 커브가 급격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28년 시즌 듀란트가 미국 올림픽 대표팀을 한다고 해서 뭐 그거에 대해서 왈부할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2년 연장 계약 여전히 뭐 계속되는 얘기지만 2년 차 시즌에는 2년 연장 계약인데 2년 차 연장 계약 시즌은 듀란트가 옵션이 있다. 그리고 ESPN에서 이제 처음 이 합의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듀란트의 뭐 비즈니스 파트너인 리치 클레이만 뭐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뭐 이거는 그렇게 뭐 우리들이 뭐 알아서 중요한, 뭐 물론 르브론의 뭐 리치 폴 이런 사람은 뭐 워낙 그 르브론이 뭐 어떤 움직이기 전에 뭔가 힌트를 많이 주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에이전트 비즈니스 파트너가 어떤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발표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걸 했는 거고 9천만 불 정도 다. 그리고 듀란트가 이제 두 시즌을 다 뛰면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듀란트가 다 총액, 연봉 총액, 그 선수 생활 동안 받은 연봉 총액은 6억 불 가까이 되고, 르브론하고
거의 비슷한데 현재는 듀란트가 계약이 조금 더 많다. 아까 여기 이제 말씀드렸듯이 듀란트하고 르브론은 최종적으로 이 두 선수들이 은퇴를 해야 누가 총 연봉을 많이 받았냐는 이제 판가름이 날 정도로 두 선수가 쟁쟁하게 어떤 연봉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태고요. 듀란트는 15번 올스타를 했고 이렇게 올스타를 많이 한 선수는 7명밖에 없다고 해요. 7명의 선수 중 한 명이 듀란트이고 15번 올스타. 올스타 한 번 되기도 힘든데 그죠? 15번 올스타를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최대치는 1억 2,200만 불이었는데 9천만 불이니까 3,200만 불 정도 페이컷을 했다. 그리고 로켓츠의 포워드인 이제 아멘 톰슨이 그 일요일에 뭐 얘기를 한 게 이제 듀란트 참 관대하다. 뭐 관대한 사람이다. 이 페이컷에 대해 얘기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계약은 이제 듀란트가 로켓츠에 오래도록 뛰는 것이고 그게 이제 트레이드 된 이후에 듀란트가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또 바로 그걸 이제 잘 부응을 해줬죠. 로켓츠의 프론트가 그만큼 이제 서로 둘이 원하는 바와 그리고 그 추진하는 일의 어떤 그 진도가 아주 잘 맞았다고 볼 수 있고 서부지구에서 지난 시즌 2위를 했던 휴스턴 뭐 성적은 52승 30패로 압도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팀 전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정규 시즌 2위는 상당한 성과이었고요. 5년간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못한 이후에 뭐 휴스턴이 진짜 이 팀이 되나 했는데 이메 우도카가 와서 금방 바꿔버렸어요. 팀을 정말 강팀으로 바꿔버렸고 이메 우도카가 이제 그 휴스턴 로켓츠를 맡고부터는 5할 승률은 당연히 넘는 전체적으로 두 시즌 동안 93승 71패를 기록하고 있고 5년 그 이전 5년 세 시즌 동안은 59승 177패를 했었으니까 이 이메 우도카 감독이 얼마나 대단한 어떤 능력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도카는 이제 쇼텀이 아니다. 그러니까 듀란트를 데려온 게 우리가 그냥 1년 쓰고 버릴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도 그 서로 간에 그런 어떤 합의, 어떤 이해도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이 가능하면 그 듀란트가 휴스턴에서 그 경력을 마치면 어떤 그런 게 그러면 아주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듀란트도 지난달에 이제 연장 계약에 대해서 뭐 미디어에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듀란트는 이제 빨리 이렇게 일 처리를 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 하고 크리스 폴 시대에서 상당히 강력한 팀이었던 휴스턴 로켓츠가 그 이후에 갑자기 급격하게 추락을 했는데 또 그걸 급격하게 빨리 다시 원상태로 회복을 시킨 그런 빠른 어떤 진도, 프랜차이즈가 뭐 어떤 그런 능력이죠. 빨리 제대로 이제 팀을 본궤도에 올린 것. 그리고 이게 이제 처음에 바로 이제 알 수 있었다. 합류하고 난 다음에 바로 듀란트가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듀란트는 이제 스코어링, 득점, 통산 득점에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올 시즌 별 일이 없다 그러면 5위까지는 치솟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7위인 윌트 체인벌린보다 848점이 작고 그리고 6위인 덕 노비츠키보다 989점이 작고 그리고 5위인 마이클 조단보다 1721점이 작은데 듀란트가 보통 뭐 한 25점, 30점 하니까 30점으로 치면은 정규 시즌 경기 한 80경기 이렇게 보면은 2,400점이잖아요. 그럼 2,400점 얻으면 당연히 이제 마이클 조단을 앞설 수 있는 그만큼 또 통산 득점 부분에서도 듀란트가 참 대단한 득점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7번째 시즌 지난 시즌 피닉스에서의 기록도 26.6 득점이에요. 그리고 통산 득점을 27.2득점을 했으니까요. 지난 시즌 피닉스에서도 전혀 어떤 그 기량 쇠퇴가 없었다. 그런 게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듀란트가 이제 휴스턴에 합류하면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듀란트가 이제 텍사스에 대학을 다니면서 그 대학교 생활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달렸는데,
롱혼, 그러니까 텍스, 텍사스 롱혼, 그 텍사스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그 해에 대학 선수, 그 해의 대학 선수상을 받았고, 2007년에 이제 시애틀의 2번 픽으로 이제 픽이 되었죠. 그만큼 이제 휴스턴이 낯설지 않다. 그러니까 텍사스라는 곳이 듀란트가 낯설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스턴은 이제 듀란트가 뛰게 되는 5번째 프랜차이즈고, 뭐 순서적으로 보면 슈퍼소닉스하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는 같은 팀이라고 보면 되고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뭐 황금기였죠. 듀란트의 황금기. 물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일 때도 황금기였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다음 브루클린과 피닉스, 이어서 이제 휴스턴, 이렇게 5번째 팀이 되고, 아마 이 5번째 팀에서의 듀란트가 얼마나 강력한 모습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데, 제 예상으로는 휴스턴을 적어도 3년 안에 한 번 이상은 우승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부상이 없다면, 이제 뭐 항상 전제 조건은 부상이 없다면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우승을 했는데 17년, 18년, 17년, 18년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속으로 우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 농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 미국에서 미국 올림픽 농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되었고, 그리고 4번 금메달을 딴 첫 번째 선수, 요렇게 이제 지난 시즌 그 올림픽에서 우승하고 활약한 부분이 요렇게 이제 보상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록적으로는 뭐 올림픽에서는 그럼 듀란트, 원래는 올림픽에서는 뭐 카멜로 앤서니 뭐 요런 부분이 있었는데, 듀란트가 그것도 이제 또 올림픽도 또 씹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28 시즌에 이제 옵션이 있어서 아마 듀란트가 어쩌면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그 미국 농구 대표팀으로 또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전이 그 화요일이에요. 네, 화요일에 이제 개막을 하게 되고,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 챔피언 팀하고 하게 됩니다. 저는 이 경기는 휴스턴 로켓츠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그 경기 결과를 한번 지켜보면 재밌겠습니다. 네, 케빈 듀란트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휴스턴이 또 원하는 대로, 휴스턴과 케빈 듀란트가 2년 연장 계약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실제 그 연장 금액도 케빈 듀란트가 팀에 아주 프렌들리하게 팀 친화적인 어떤 계약 3,200만 불 정도의 페이컷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3,200만 불 정도의 페이컷을 하면서 휴스턴과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